지난 10월 21일 누리호가 절반에 성공을 거두며 발사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아쉽게도 3단 추진체 로켓이 46초 덜 연소되어 인공위성 모사체를 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누리호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는 데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내년 5월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누리호 발사와 함께 인공위성과 ICBM, SLBM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 저런 지식에서는 이 세 가지의 개념과 기술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은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중에서 행성의 인력에 의해 그 주위를 도는 자연 천체를 위성이라 합니다. 인공위성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로 지구 주위를 돌도록 배치한 위성입니다. 배치된 고도에 따라 정지궤도위성과 비정지궤도위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목적과 용도에 따라 과학위성,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 따위로 분류합니다. ICBM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미사일입니다.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어로는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라 하며 흔히 약자인 ICBM으로 부릅니다. 적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공격하는 전략무기 체제의 하나로 핵탄두를 장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적의 시설을 공격합니다. 전략 핵무기 중에서도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위력적인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특징입니다.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영어 약자입니다. 잠수함에 탑재되는 탄도미사일로서 사전 탐지가 어렵고 이동성이 뛰어나 최고의 전략 핵무기로 꼽힙니다. SLBM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인도, 프랑스 등 6개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SLBM은 ICBM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인공위성과 ICBM의 차이가 무엇인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개념과 기능에 따른 일반적인 차이입니다. 첫째, 인공위성 발사체와 ICBM은 각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혀 다른 궤적을 이용합니다.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발사체는 초기에 수직으로 상승하지만 목표 궤도에 도달하기 위한 요구 속도를 얻기 위해 지구 공명과 거의 평행한 궤적으로 위성을 가속시킵니다. 그러나 ICBM은 높은 고도로 탄두를 들어 올리며 이때 탄두가 최대 사거리를 비행하도록 다운레인지를 관성 비행하도록 합니다. 10,000km의 사거리를 가지는 ICBM은 최소 에너지 궤적에서 1,000km 이상의 최고 고도에 다다릅니다. 둘째, 궤도위성은 지구로 돌아오지 않는 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지 않지만 ICBM은 목표를 명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진입합니다. 따라서 ICBM의 재진입 기술은 인공위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체 또는 탄두는 열악한 대기권 진입 환경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재진입 비행체 및 탄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열 차폐를 위한 특수 소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재진입 시 발생하는 외부적 요건을 고려하여 재진입 비행체 및 탄두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정밀 유도 제어 기술도 요구됩니다. 셋째, 운용 요구 조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공위성은 발사 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기상 상황까지 고려하여 발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ICBM은 작전 상황을 가정하여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굳은 기상 상황이나 밤에도 언제든지 버튼을 누르면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공위성은 발사를 조절할 수 있지만 ICBM은 필요한 시기에 즉시 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적 차이를 가지는가? 인공위성, ICBM 모두 통제센터와 교신. 인공위성과 ICBM은 발사대를 떠난 뒤에도 지상의 발사통제동과 교신하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냅니다. 비행궤도나 상태를 지상에 알려 세부적인 제어를 받습니다. 인공위성은 연료가 정상적으로 연소에 충분한 속도를 내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고도에 올라왔는지, 탑재된 인공위성의 상태가
어떤지 등을 지상에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위성을 실은 발사체는 원하는 고도에서 지구 자전 속도로 날다 위성을 분리하면 임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대륙간 미사일은 발사체의 고도, 각도, 속도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해야 합니다. 미사일에 실린 탄두는 발사체와 분리된 뒤부터 관성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만 날아가기 때문에 한 요소가 조금만 바뀌어도 탄두의 최종 낙하 지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컴퓨터가 발달해 발사체가 빠른 속도로 날더라도 실시간으로 각도와 속도를 계산해 자세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ICBM, 부드러운 탄두 분리가 핵심 기술. 인공위성과 ICBM의 가장 큰 차이는 탑재된 물체를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은 방향이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소형 로켓이 달려 있습니다. 궤도에서 10km 벗어난 정도의 오차는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사체가 위성을 분리할 때 살며시 놓든 강하게 밀어내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륙간 미사일의 발사체는 아주 정교하게 탄두를 분리해야 합니다. 탄두는 발사체와 분리된 뒤 한참을 홀로 날아올라 정점에 도달한 뒤 땅으로 떨어집니다. 탄두가 도달하는 정점이 1000km 높이라면 한참 전인 300에서 500km 사이에서 발사체와 분리되기 때문에 놓는 힘이 약간만 달라져도 각도나 속도가 바뀌어 목표 지점에서 먼 곳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두가 대기권에 진입할 때 공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총알처럼 회전해야 합니다. 회전하지 않으면 바람에 쉽게 날려 경로가 바뀌거나 공기와 마찰하며 발생한 열에 한 부분만 녹아 탄두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미사일과 탄두를 분리할 때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이나 러시아는 최종 제어용 추진 장치를 달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발사체와 탄두가 분리될 때 GPS 위성이나 별을 보고 위치를 파악해 마지막 속도와 각도를 조절합니다. 별을 보는 이유는 다른 나라가 일부러 엉뚱한 GPS 신호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CBM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액체 연료 선호. 연료 종류도 인공위성과 ICBM이 다릅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 발사체는 대개 액체 연료나 액체와 고체를 혼합해 사용합니다. 고체보다 액체 연료가 높은 추진력을 내며 연료를 일정한 속도로 태울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태워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추진력은 많아야 300톤 정도지만 액체 연료는 500톤 이상의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연료는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체 연료에는 산소 성분이 섞인 산화제를 넣는데 이 물질이 저장고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개발됐습니다. 고체 연료는 미리 넣어둘 수 있어 탄두와 일체형으로 보관하거나 운반할 수 있습니다. 발사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의 대표 전략핵무기 SLBM. 무기로서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성으로 한번 자망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에 비유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은 사전 탐지가 어려운 데다 뛰어난 이동성으로 공격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공격 후에도 회피할 수 있어 생존성이 높습니다. 또 목표 가까이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아 적의 요격망을 돌파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SLBM은 최근 높아진 정확도로 선제 공격도 가능하지만 1차 공격 후의 보복 공격에 더욱 적합한 무기체계로 평가됩니다. SLBM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간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냈던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의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는 적의 핵 공격을 받은 후에도 살아남은 핵전력으로 보복해 적을 전멸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인공위성과 ICBM, SLB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ICBM이나 SLBM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가 평화로운 변형을 위한 과학연구 목적의 기술 개발을 통해 아름다운 지구를 계속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